자, 간단하게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보시면 1960년도부터 이런 기구들이 하게 됩니다. 해링턴 인스트루멘테이션. 결국 이게 아까 전에 호이트 보크만 로에서 보는 것처럼 콘케이브 사이드, 콘케이브 사이드를 피는 겁니다. 피는 거. 그런 걸로 맨 처음 했다가 여러분들 포트렐 두봇의 사람들 다 이름인데요. 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개념으로 콘벡스 사이드는 땡기고 압박을 하고 콘케이브 사이드는 피는 그러한 수술적 그런 것들을 디바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획기적이었던 발견이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석세일 교수님이라고 아마 대부분 척추외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측만증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요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수술 방법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 흉추 측만증이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나사못을 박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이제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기본적인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요게 척추 오른쪽이 흉추 그리고 왼쪽이 요추의 단면입니다. 단면. 저기 초록색으로 그어진 게 척추경 페디클이라는 곳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소라식 스파인은 페디클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그리고 룸바는 조금 두껍고, 이런 개념 차이가 있는데, 저기다가 이제 나사못을 한번 박아보자,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흉추와 허리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흉추에서는 척수가 있습니다. 척추 신경이 아니고 흉추는 척수. 그래서 여기는 중심 신경이고, 그리고 허리 쪽은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온 그런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이랑 조금 다른데, 그래서 흉추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기서는 이제 사지마비까지를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저 페디클 척추경 나사못을 박으려고 했을 때 저걸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커질 것 같아가지고 다들 머뭇머뭇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석세일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조금 획기적인 그런 걸 한번 도전을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보시면 이처럼 이렇게 오른쪽의 나사못은 잘 들어간 거고 왼쪽은 조금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 저렇게 돼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세일 교수님이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독보적인 그런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술을 이렇게 해서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서 어느 분절에 어떻게 박을 것이냐,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수술하는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많으실 겁니다. 많으셔가지고 저런 식으로 나사못을 박아서 로드를 해서 교정을 한다. 프리오 수술 전이고 수술 후에 저렇게 교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술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론적으로 보시면 45도인 그로잉 에이지인데, 그러니까 그로잉 에이지, 성장이 끝난 사람들이 아니고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미서 한 1, 2, 3 정도 중에 45도 이상이 없는, 그리고 성장이 끝난 사람 중에도 한 50도나 60도 넘어가면 여러 가지 그 폐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브레이스를 했는데 어떻게 커브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런 미용적인 면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적인 이런 수술의 적응증. 그러면 이제 의사들의 이런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나느냐 그러면 수술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하는 거고, 킹의 맨 처음에 나왔던 클래시피케이션이고, 그래서 그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타입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의사들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마다 볼 때마다 다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래서 타입을 나누는 거는 수술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렌케, 이 사람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석세일 교수님한테 배우신 분이죠. 배워가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따로 이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처음에 그런 수술적 치료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어떤 커브를 그런 교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어떤 레벨까지 그 나사못을 박을 것이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과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나사못을 박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렇게 해부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뭐 몇 가지 가이드를 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예전에 했던 거 보여드리면 항상 네, 그 동영상이 안 되네, 안타깝게 안 되네요. 이 그림은 일단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구조물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나사못을 박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척추체의 나사못을 박게 되면 그 다음에 저 강선을 이용해 가지고 교정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석세일 교수님이 개발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새 강공을 로드라 그러는데 그 로드를 이용해서 그 버테브라 바디의 회전 변형을 디로테이션 시킨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로드 디로테이션과 또 나사못이 박혀 있는 저 버테브라 바디를 직접 교정하는 그런 두 가지 교정 방법을 같이 보통 병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조금 송출돼도 괜찮은 거겠죠? 그러니까 퓨전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저렇게 많이 절개를 한 다음에 근육과 그런 것들을 다 박리해내고 겉에 척추체를 보이게 한 다음에 각각의 나사못을 이렇게 다 위치별로 박고 그런 다음에 저렇게 로드를 설치하고 저렇게 되는데 저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는 한 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포스테리어 퓨전이라기보다는 그냥 포스테리어 인스트루멘테이션, 포스테리어 척추에 그냥 기구가 박혀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퓨전이라는 개념은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조금 조직이 정리된 후에 뼈를 이용해 가지고 유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개념의 퓨전인 거고, 저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하는 작업이 이런 퓨전을 한다. 퓨전이라는 개념은 굳히는 거잖아요. 굳히기 때문에 저 퓨전이 된 범위에 대해서는 뭐 성장이나 변화가 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퓨전이라는 개념을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은 허리 쪽 수술 간단하게 한 건데, 저거는 밑에 보시면 화살표 있는데 뼈가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인스트루먼트 스페디클 스크루는 박은 거고, 그 주위에 저렇게 뼈를 넣어가지고 유합을 시키는 거죠. 저분은 이제 4번 5번 한 건데 4번 5번에 대해서는 이제 모션 움직임이 없게 됩니다. 하나로 붙인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포스테로 레타 측방 후측방 유압이고, 요거는 이제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 저렇게 케이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저 두 개를 붙이게 되는 이렇게 퓨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는 버테브럴 바디 스테이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필드에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저렇게 기구도 많이 이용해야 되고 내시경 같은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호락호락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밑에 사진 보면 컨벡스 튀어나온 쪽에 저렇게 뭔가 잡혀 있잖아요, 그죠? 저기는 아까 전에 호이테 보크만 롤을 이용해 가지고 컨벡스 사이드에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저걸 딱 잡은 겁니다. 그러면 저기 컨벡스 사이드에서는 성장이 안 일어나고 컨케이브 사이드에서 성장이 일어나서 교정하게 된다, 그런 거고. 최근에는 수술할 때 저렇게 완전히 다 절개를 하지 않고 필요한 부위만 절개를 해서 저런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최소 침습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교과서적으로나 척추 측만증에 관련해서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고, 상처를 보시면 저렇게 세 군데 나눠서
찢어지는 상처나 처음 이렇게 쭉 절개한 상처나 이 크게 뭐 차이가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필드에서는 그렇게 많이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는 많이 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논문이 이제 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그 분들은 이렇게 필요한 부위만 절개만 해가지고 이런 좋은 걸 내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실정에 딱 맞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치료 합병증, 당연히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있겠죠. 그래서 발표자마다 조금은 다른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습니다. 죽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합병증 보면 뭐 끝도 없습니다. 보면 뭐 다 수술하고 나서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수술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그렇고 진짜 이거 수술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뭐 효과가 있다 그런 논문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리뷰 논문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해가지고 그게 뭐 의미가 있냐 이걸 쭉 보시면 결국 수술하는 게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고 또 여러 가지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특과성 뭐 측만증일 때 어떻게 코스가 진행이 되냐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대부분의 뭐 제가 그냥 말해드리면 되는데 이게 원문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면이 조금 있어가지고 괜히 제 의도가 대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미국 정형외과 의사들이 나오는 그런 논문입니다. 쭉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박스 쳐진 거가 포인트신데 보면 이러한 그런 이디오패식 스콜리오시스는 그런 코스가 비나인 내추럴 히스토리인데 비나인이라는 거는 좋다는 이제 양성적 나쁘지 않고 괜찮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이제 척추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지인들한테 뭐 의사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 뭐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그냥 이런 개념을 보통 하는데 보통 커브가 진행이 될 때 그리고 그 커브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폐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레스피레이터리 인서피션시가 호흡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어떠한 미용적인 그런 원인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꼭 각도가 사실은 뭐 한 80도, 90도 넘어가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보통은 그런 각도는 아니니까 보통 한 40대, 50대 좀 그레이 존이 있습니다. 회색 존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꼭 그런 앵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자의 니드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그 측만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 그리고 뭐 수술적 치료에 그런 합병증이 있다. 그런 걸 다 환자한테 정보를 공개한 다음에 그 환자가 그래도 나는 이런 미용적인 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다른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다. 난 조금 뭐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런 걸 하고 그냥 수술적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 쭉 보신 것처럼 수술이 딱 정확하게 교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100%는 아닐지라도 한 60%에서 70% 정도의 교정률은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선택적으로 수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수술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제가 이런 걸 발표하는 건 아니고 수술을 하기 전에 충분히 그 측만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그리고 그 치료사와 어느 정도의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꼭 커브의 각도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